시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국민 의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는 경례. 국회에 대해 경례. 바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모인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조국 없는 백성이 어디 있으며 나라 없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하나님의 귀한 신령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주최하는 주최자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능력과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고 저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는 마음으로 항상 유관순과 같이 정말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애국애족하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대화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애국애족하는 기도가 연락되어 대한민국 내 조국 땅이 잘되되 썩 잘 될 수 있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길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어찌된 명분인지 지금 오늘날까지도 5.16을 혁명이라는 사람, 구테타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형편이고, 상공을 국시에 제1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가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1961년 5월 16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연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땅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원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실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다음은 강연, 오늘 포럼 발제에 대해서 이경복 대표님이 나와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진상규명은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하는데, 그 민간 차원에서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직접 참여하시지 않겠지만
어드바이서 역할을 하시도록 명예위원장으로 위촉을 하시죠. 네, 다 같이 박수로.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제가 더워서 저고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저고리 벗어도 되겠죠? 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5월 16일이 무슨 날입니까? 5.16 군사혁명날인데 아주 의미 심장한 날입니다. 이 날을 택해서 오늘 우리가 모였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5.18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 강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유경복 회장님께서 충청도 부여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나 부여에서 농사 짓던 농사꾼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요. 어디 가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큰 소리로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때 여러분도 같은 동감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을 접촉하지만 이런 모임에서 우리 사랑하는 애국 한국 동포들을 만날 때는 내가 뭐 강사라는 입장을 떠나서 한 가족을 만났다는 그런 기분으로 마음이 아주 기쁩니다. 가족입니다. 나는 강사가 아니에요. 오늘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시 만나서 옛날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강사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그동안 뭘 했던 얘기를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 영어에 새로 생긴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사전에도 없는 단어가 있는데 rhino라는 단어가 있어요. rhino.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rhino. 왜 안 되냐? Republicans in name only. 약자요. R-I-N-O. Republicans in name only. 이름만 공화당원이라 또 말이죠. 이름만 공화당원이지 속은 공화당원이 아니란 얘기야. 그런 단어가 생겨요. 영어에. 그래서 라이노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니?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가지고 70여 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은 간판난 대한민국이 속은 대한민국이 아니야. 정신절절이라고. 간판난 대한민국이요. 속은 대한민국이 아니야. 어째서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건국된 위대한 대한민국, 정말 세계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48년 8월 15일 건국 기념일을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어요. 흔드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이 탄생했는데 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탄생을 국민이 지키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질 않습니까? 라이노예요. 이름만 대한민국, 속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의 업적은 정말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위대한 사건. 그리고 오늘 박정희 대통령도 내가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탱해 오고 우리가 이렇게 애국에 나와서도 큰소리 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건국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경 정책 때문에 우리가 큰소리 치고 사는데
윤보선 청년 정부 끝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부흥을 시키는데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국력은 아프리카의 소마리아만도 못했어요. 아프리카의 소마리아만도 못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2024년 우리나라 경제는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제를 다 합쳐도 대한민국을 못 따라와요. 대한민국 못 따라와요. 누구 오너입니까? 이승만 박사의 공장이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독재자라고 폄하하고 빨갱이들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내 잘 들으세요. 김구 상해 임시정부를 찍겠다고 하는 김구 선생은 독립투쟁한 인정을 하지만은 대한민국 건국을 정식으로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북한에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나는 북한에 갔다 와보니까 북한이 남을보다 오세요. 군대도 강하고 노동자도 조직이 튼튼한데 김일성이 결국은 김일성 주도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데 나는 그때를 기다리지 이 박사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UN 문서에 기록된 것이 최근에 나왔죠. 발표가 됐어요.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사람인데 효창동에 가면은 김구의 기념관이 그 동상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부 이승만 기념관 하나 없고 동상 하나 없습니다. 남산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목에다가 동아줄을 메고 학생들이 끌고 다니는 걸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아직.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대가 세월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까지 잘 지나는데 뭐가 문제냐? 아직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내가 누구라고 하는 얘기 않겠어요. 현 정부도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부정하는 정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주도 4.3 폭동은 대한민국이 탄생하려고 할 때 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남도당하고 북한 김일성이 합작해가지고 김달감이라는 남도당 대표를 통해서 제주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제주도 군인들 가족, 경찰 가족, 경찰들 다 잡아치기고 방어하고 불질러가지고 그렇게 처참한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민주화라고 믿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말이 됩니까?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이가 큰소리 치고 다 잘한다고 박수를 치지만은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정권 임명이 돼가지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이를 법무장관 임명 후 3개월 후에 제주도 빨갱이들 경찰 가족을 죽이고 집이다 불살르고 군인들 가족 다 때려 죽이고 그런 남도당 폭도들 유가족에게 한 사람당 약 2만 명에게 한 사람당 2만 명에게 9천만 원씩 보상금을 줬습니다. 한 사람 9천만 원씩. 그것이 윤석열이고 한동훈이요. 그러다 우리나라 현 정부의 주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유일포는 명명백백하게 100%, 200%, 300% 북한이 개입하고 북한이 계획하고 북한이 지령해서 북한이 투입된 간첩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파괴하기 위한 무장폭동인데 민주화라고 투쟁하는 그런 간판을 걸고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주장하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간판은 대한민국 맞죠? 그럼 대한민국 현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 맞습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어째서 5.18이 민주화입니까? 이것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역대 정부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빨갱이 좌파 세력이 종북 세력이 입법, 사회, 행정, 언론, 종교, 연예계 모든 분야에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나 학자들이 우리는 간판만 아직 대한민국은 빨갱이가 다 됐다, 공산주의가 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좌파가 아무리 설쳐도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좌파가 아무리 설쳐도 넘을 수 없는 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요. 이걸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주 건재합니다. 그런데 미군 결속하라고 주장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난리를 피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 애국가 참 멋있죠?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한미동맹을 누가 만들어냈냐? 우리 이승만 박사가 아이젠호워 대통령하고 6.25 사변 직후에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70여 년 동안 편안히 잘 살고 경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지금 역사 공부요. 강의 내가 아닙니다. 역사 공부요. 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을 때는 우리가 미국이 필요해서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살기 미국을 끌어안는 동맹이에요. 그때는 지금 2024년 금년 현재 오늘 현재의 한미동맹은 전혀 딴판이에요. 어떻게 딴판이에요? 어떻게 딴판이에요? 미국이 한국이 필요해서 한국을 끌어안는 동맹입니다. 박수 쳐! 박수! 미국이 한국이 필요해서 한국을 끌어안는 동맹인데 미국에다 삿대질로 욕하는 반미 세력이 한국에 설치고 있어요.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 소련, 러시아 있고 동쪽에 일본이 있고 강대국 한가운데 베껴서 몇천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물론 일본 36년 동안 일본 통치를 받았다고 일본의 반미 감정으로 국민이 아우성을 지지만 중국은 503년 동안 대한민국을 핍박하고 괴롭힌 나라인데 중국은 친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미워하는 이거 항상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왜 미국은 한반도로 해놓으냐? 미국이 생각할 때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상대해야 할 나라 세 나라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 일본인데 적진 한복판에 미국의 아주 중요한 교두부가 들어가 있어요. 교두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죽었다 꺼내도 한국에서 떠날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 따라 미국은 끝나버려요. 미국은 백번국을 유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이 떠난다고 하면은 한국은 군사적으로 불리한 게 아니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 자본이 다 떠납니다. 외국 투자자에 자기들이 박아놓은 돈 까다리 나갑니다. 한국은 폭삭 망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또 재밌는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순서 하도 많아서 뭘 먼저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도 입장이 곤란해요. 한국 경제를 생각하고 국회도 눈치를 봐야 되고 언론도 입장을 못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박 대통령하고 약속한 걸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가서 들어본 일이 없어. 내가 처음 얘기하는 얘기예요. 일본에는 주한미군이 7개 기지가 있습니다. 7개 기지가. 7개인데 약 5만 명 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는 일본 방위 임무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미국에 바치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에 5배를 내고 있어요. 그래, 아베 총리가 생각할 때 불공평하죠. 내가 아베라도 그걸 해야 돼요. 왜 우리 일본은 이렇게 한국보다 방위비 분담금 5배씩이나 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한다는 건 지극히 정당한 얘기야.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사실인데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아마 확인된 것 같아요.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 큰일 났다, 트럼프를 막 욕하고 사태질 하는데 이걸 모르는 얘기예요. 미국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책은 자기 뜻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책을 마음대로 하지만 법은 어길 수가 없어. 대통령도 법 못 어겨요. 대통령도 법 밑에 있어. 트럼프가 아무리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면 28,000명 이하로는 철수가 안 된다는 걸 법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미국. 또 한 가지, 지금 미군이 제일 많이 가 있는 곳이 일본이요. 5만 명, 독일이 한 3만 명, 한국이 25,000명, 영국, 이태 이렇게 많은데 46개 해외 기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기지가 오산 평택에 있는 캠프 하플이에요. 아주 규모도고 조직적이고 아주 훌륭한 기지인데 수트 입은 방 빼려고 그런 짓 안 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만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아 전역에 대한 대한민국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제 전략을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미군이 철수해요? 절대 무식한 얘기는 하지 말아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박 대통령 오프 더 레코드 기록에 남기지 마시오. 외교문서는 아무도 남기지 마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방위비 분담금 해야 내 입장이 좀 살아나니까 제발 이상이지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을 제대로 못할 때 그만한 돈은 내가 벌게 해줄게. 그만한 돈을 내가 벌게 해줄게.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방위 산업을 미국이 주도하지 않고 한국이 주도록 해줄게 해가지고 그 약속을 맺었는데 그 덕분에 지금 국제시장의 방위산업 주도국이 한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수출하죠. 심지어 화장품, 라면, 자전거, 자동차, 전자제품 많은 걸 수출하지만은 전체 수출해서 벌어 들어오는 돈이 1년에
4천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4천조 원 벌어들이는데 지금 현재 방위산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은 2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담금을 우리나라가 올려줘도 몇십 배를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박근혜 약속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 방위비 분담금 인상 못합니다. 그것이 싫으면 미국 철수하셔. 이것이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입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미국의 이뻐서가 아니라 미국은 우리를 지켜줄 은인이고 앞으로도 미국의 힘을 입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실. 미국도 한국을 포기하면은 미국도 제3국으로 추락합니다. 이런 죽기 정세를 모르고 무조건 줄어도 사태지를 욕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 대각성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좀 말씀해 보세요. 회장님. 건국전쟁 봤어요? 안 봤어요? 건국전쟁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봐. 봤었어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 아직 안 왔어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이승만 박사의 건국 업적을 재조명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120만이나 상영하고 국민이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국가였구나. 이승만 박사는 진짜 인류 문명사에서 저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각성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많이 사람들이 깨고 있어요. 한국에서. 두 번째 광주 5.18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만세를 부르고 우리나라의 금년도 2024년 금년도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56조 3천억 656억 3천억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에요. 광주 5.18 특별법 때문에 국가 예산 외에 추가로 300조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을 제대로 바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이 광주 5.18 특집을 냈습니다. 광주 5.18 특집을 내가지고 여기에 32편의 논문이 실렸는데 여기 서 있는 마이클 리 논문이 4개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집의 결론이 내가 쓴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도 두 번째 국가 대각성의 횃불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4월 19일 날 회고록 재판을 출판했습니다. 회고록 재판을 했는데 건국전쟁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이 책에다 실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얼마나 위대한 인간이야. 위대한 정치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역사의 영원히 빛날 역사의 선각자예요. 이승만 박사. 이승만 박사 업적을 건국전쟁의 한 얘기 몇 배나 넘는 얘기를 이 책에 실었습니다. 광주 5.18에 관한 얘기를 내 회고록 출판해서 조갑제가 빼고서 출판했거든요. 그 때문에 한국에서 조갑제가 막 욕을 똥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논문을 광주 5.18에 관한 논문을 많은 출판사를 접촉해서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다 거부해요. 빨갱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번에 어느 출판사가 자진해서 광주 5.18에 관한 논문을 이 책에 실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실었습니다. 내가 오늘 광주 5.18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속이 터집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돼서
국회 13대 국회 선거를 했을 때 125석밖에 안 나와서 과반수가 뭔지도 과반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입지가 약하니까 다시 좀 강화하기 위해서 3당 합당한 기억나시죠? 김대중, 김영삼, 김정필 다 3당 합당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자당의 가락동 연수원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가락동 연수원 팔은 민자당의 자산의 몇백억을 박철원이하고 노태우 대통령 부인하고 몇 사람이 착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자당 사무총장을 김윤환이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안 될 일인데 이거 진짜 잘못된 일이다. 이걸 어떻게 되겠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서 한 얘기가 김영삼 귀에 들어가요. 그 김영삼이 이걸 가지고 노태우를 물고 씻기 시작합니다. 가락동 연수원 팔은 돈 개인이 착복했으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큰일 났거든. 자기 정치적 입장에 아주 곤란하게 되어버렸어요. 곤란하게 됐는데 3천억 원, 300억이 아니라 3천억 원을 김영삼에게 정치 자금을 주고 노태우 대통령 차기 대선 후보는 박태준 아니면 김윤환 둘 중에 하나로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밀어줘요. 노태우 대통령이 밀어줬어요. 그래 노태우가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됐어요. 노태우가 김영삼 입을 막았어요. 3천억 자금을 주고 막았는데 그걸로 끝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김대중 세력에게 흘러나가서 김대중 세력이 김영삼이를 물기 시작합니다. 김영삼이가 김대중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니? 광주 5.18 80년 5월 18일 그 5.18 광주 5.18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무장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하고 작전을 세웠고 참여한 민족 반역 행위를 81년도 재판에서 대법원이 잘 처리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81년도 재판에 대법원에서 광주는 민족 국가 전복 목적의 반란이었고 이것은 민주봉기가 아니고 김대중이는 배후유령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잘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김영삼이가 광주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놓은 거니? 광주 5.18 폭동은 민중동기로 뒤집습니다. 뒤집는데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평결을 하는데 법으로 가결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판사가 합의를 봐야 돼요. 9명 판사 중에 6명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위헌이건 합헌이건 법적으로 결정이 나는데 위헌이 5명, 합헌이 4명, 9사람이니까 5명, 4명. 그런데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돼. 한 명이 모자라서 안 됐어. 합헌도 안 되고 위헌도 안 되고 위헌으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광주는 81년도 판결이 합법화하는 법률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합헌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김영삼이가 광주 5.18을 민족봉기 민주화라고 밀어붙이는데 여러분 우왕정신만 있으면 먹으라고 지금. 우왕정신만 먹어. 내가 무서운 얘기를 할 텐데 심장 걸려가지고. 이 합헌을 광주 5.18을 민주화로 국가 전복 폭동은 민주화로 뒤집는데 김영삼하고 합쳐서 협력한 사람이 2사람이 더 있습니다. 2사람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당시에 여당인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안기부경 권영애 이 두 사람이 광주 폭동을 민주화로 등겨보는데 민주화로 등겨시킨 사람이 홍준표하고 권영애. 이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제1번지로 사형처분입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홍준표는 대구시장 내가 큰소리 치는데 나쁜 새끼. 이렇게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계속 5.18을 민주화로 떠받고 지금까지 현 정부까지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아까 뭐라고 했죠? 한국 국가예산이 656조 3천억 원인데 광주 특별법 때문에 추가로 300조 원이라는 돈을 정부가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90%, 5급 유학 공무원의 85%가 광주 5.18 유공자 자식 자녀들 10% 특혜 가산점 그거 해가지고 다 우리나라를 다 정부가 찾아가 있습니다. 그 세력으로 광주 5.18을 뒤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 광주 5.18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내 책에 실었습니다. 사회교육에 갖고 구체적인 특집을 32개의 논문에 실지 한국의 신문이 지금 횃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나다에 사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도 광주 5.18을 뒤집읍시다. 광주 5.18 절대 우리나라 광주 5.18을 주대로 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는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라이노예요. 간판만 대한민국, 속은 간판입니다. 이것을 바로 적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 말이 맥혀요. 앞에 가지고 내가 보면 돼요. 공수양의 그 5.18 얘기를 또 내가 미국 그 기아에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 아까 자랑할 게 내가 한국 사람 못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했죠? 예. 그 재밌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어요. 나는 25살 때, 난 20살, 대한민국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어떻게 돼서 25살 되던 해에 제대하고 4개월 만에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였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도 없는 한국 사람이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이 돼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장작 40년간 미국 정부의 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은 미국 정부에서 타고 내가 한 일은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을 평생 했습니다.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 79년도 80년 바로 전에 79년도에 비엔나에서 근무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무하는데 정보를 수집하는데 뭐가 없네. 북한에서는 17공수여단이 지금 맹훈련을 한다. 맹훈련을 하는데 왜 하느냐? 명년도 상반기에 80년도 상반기에 남조선 해방훈련 대사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위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나는 불이 나게 참도 안 하면서 와싱턴에 보고요. 5.18 사건이 발단부터 발을 담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나요. 그 다음에 80년 정월 달에 또 무슨 정부가 입수가 되는 거 아니? 북한의 대남 공작 총책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종인. 그 사람이 남조선에 나와 있는 잠복간청과 포진되어 있는
친북 세력들에게 지령이 나갑니다. 금령도 산방의 남조선 해방이 된다. 이 작전에 모든 혁명 역량은 주동하되 표방은 남조선 인민이 자발적인 민주화 투쟁으로 표방을 해라. 그러는 목적은 남조선 전복이 우리 목적이고 적극 참여하라고 지령이 나갑니다. 이걸 CIA가 포착을 합니다. 내가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내가 미국 정부에 보고한 내용이 한국 정부에 갑니다. 갈 때에 한국에서는 사단장급 이상의 모든 군 지휘관에게 정보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기록에 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조선 해방을 위한 5.18은 실패했죠. 그런데 북한군이 투입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대표적인 조갑재요. 북한군이 투입을 안 했다. 그래서 그것은 남조선은 순수한 민주화 민간인 시민군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했죠.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그 말이 맞다고. 왜 맞는 거니? 그때 나와서 광주에서 소동을 피운 사람들은 현역군인이 아니야. 대남공작기구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비정규전 특공대하고 물론 현역 부대에서 군이 차출된 것도 있어. 그렇지만 그 조직 자체는 군부대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는 거니? 원래 계획은 5월 27일 날 북한은 17 공수여단과 모든 특전대 병력이 6.25 사변 때처럼 현역군이 남조선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월 27일 날 새벽에 광주가 진압권에서 진압이 됐어. 그런데 그래서 현역군 투입이 취소가 됐습니다. 현역군은 안 왔습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민간 조직, 대남공작기구 민간 조직 간첩들이 고도의 후전을 받고 광주 소동을 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북한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과서에 광주 사태는 위대한 신원 김일성 동지의 남조선 해방을 위해 작전했던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81년도 김일성이가 북한의 정치근간회의에서 연설할 때 무슨 얘기를 우리가 남조선 해방의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3번 있었다. 첫째는 6.25 사변. 6.25 사변인데 유엔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 두 번째, 4.19 때 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실패했다. 세 번째는 광주 5.18인데 아주 아깝다. 진짜 아깝다. 그런데 실패한 먼저 두 가지다. 우리 준비가 미비했다. 하나. 두 가지는 광주 시민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동조를 안 했다. 그것이 실패 원인입니다. 이것이 나와 있어. 눈은 상. CIA가 있던 했던 거예요. 북한이 개입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광주 5.18을 광주 시민이 민주화 운동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역사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떠들고 전문가들이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을 하나도 안 믿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2020년 5월 12일 날 외교문서 기밀 해제가 된 외교문서를 공표할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주 5.18은 최소한의 희생으로 프로페셔널이 진행된 광주 폭동은 노스 코리안 에이전츠는 미리터리가 아니에요.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북한 간첩. 노스 코리안 에이전츠 김대중 followers. 전라도 사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대중 followers. 그래서 김대중 추종자와 북한 첩자들의 합동으로 일으킨 것이 광주 폭동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플라이즈나 데몬스트레이트 하나도 없고 라이어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라이어트라는 단어는 폭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김대중은 광주 사태가 잘 성공해서 그 바람이 전국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가 이긴다. 우리 혁명정부가 생기면은 내가 혁명정부 대통령이에요. 내각을 구성해서 내각을 조직한 일이 CIA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김대중은 사형감이고 광주는 북한이 개입한 폭동인데 오늘날까지도 광주는 민주화라고 광주 5.18 민주특별법을 지켜보고 300조의 돈을 투자합니다. 기가 막히네. 학자들만 떠드는 게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아직도 광주는 5.18을 민주화로 떠들고 있고 현직 대통령까지도 한동훈이라는 사람까지 광주 5.18을 민주화하고 헌법 전문에 넣지. 이게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똥찹니다. 우리 국민들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광주 5.18을 반드시 뒤집어야 역사 다시 써야 돼요. 광주 5.18 역사를 다시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사망합니다. 그 운동을 스카이 델레이션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도 앞으로 광주 5.18에 관한 인식을 전부 이 시간 이후로 새롭게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노인 바보 잘 알아봐. 지금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래,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한국은 큰일 난다. 트럼프가 미국 철수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미국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기가 막힌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 여러분이 납득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거, 내가 판단한 걸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어도록 안 믿어도 좋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남북 통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남북 통일 전략. 대한민국이 방위 산업을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은 돈이나 조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미국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교두부인데 그냥 교두부 한 판만 걸어서는 게 아니고 강력한 교두부를 만들어주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군사적으로 강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강력한 경제국이 돼야 돼요. 방위 산업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아주 희망이 밝습니다. 두 번째, 박정희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트럼프 두 사이의 대화 얘기예요. 일반에 공개가 안 됐습니다. CIA는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남북통일 우리 둘이 해야 돼. 박근혜가 쫓겨날지도 모르고 남북통일 우리가 해야죠. 어떻게 해요? 총 한 방울 안 쏘고 김정은이 참수작전 안 해. 북한에 한 사람도 전쟁 안 해. 핵폭탄 안 쏴. 잠수함이 왔다가 그 비행기가 날아가고 뭐 민공위성 사진 찍는 이건 전략적인 제스처에 불과해요. 북한이 더 이상 까불지 못해서. 그러나 북한과 남한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나는 앞으로 총 한 방울 안 줘. 한국 땅에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통일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 될 텐데 한국 땅에서 나는 피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10분이면 남북통일 시킨다. 10분. 10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10분 동안 남북통일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내 얘기 잘 들어요. 그냥 남북 딱 그러자는 게 아니라 남북통일이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린다. 지금 내가 쓰는 이 전화기가 이거 한국도 아니구나. 이거 혹시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이거 혹시 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가? 전 세계 소비재 시장에 소비재가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중국이 큰 소리 치고 돈을 번 것도 미국이 안 했으면 안 되는 건데 미국이 시장을 열어줬기 때문에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내가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해줘? 북한에다가 공장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내가 질 거야. 제가 지금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비재 물품은 북한에서 만들도록 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면은 앞으로는 세계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 안 사.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는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요. 질이 좋아, 가격이 싸. 이렇게 만들면은 내가 그걸 10분 동안 연설해서 선포를 하면은 북한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 누가 일어나나? 김정은 세력하고 북한 국민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북한에다 총 한 방 안 쏴도 북한 문제 해결이 돼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러면 북한 인민이 이길 것 같아요? 김정은 세력이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석하라고. 김정은 오래 못 갑니다. 북한 인민들은 미국의 마당을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돌방석에 앉는 자는 누가 그걸 거부합니까? 김정은 때문에 그다지 몇십 년 동안 시달림을 하느니 지긋지긋하게 살았어요. 그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가 안 지켜도 김정은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북한 인민들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것이 흡수력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은 그번 금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재선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도 내 뜻을 동참해서 그렇게 협력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죽으나 사나 두 가지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실컷 조건 미국이 좋고 나쁘건 간에 우리는 미국이 필요해서 미국을 끌어야 되고 미국은 한국이 필요해서 한국을 끌어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꼭 믿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강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집에 불나면 어디다 전화 걸어요? 집에 불나면 몇 번 걸어요? 네? 큰 소리를 해봐. 119. 범죄 신고는 몇 번 걸어요? 112. 네? 112. 맞아? 나라만 먹을 때는 어디다 전화 걸어야 돼? 이렇게 답답할 수 있어요. 이런 주요한 사건에서 전화 걸을 데가 없다 이 말이 됩니까? 나보고 감사님은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있어! 뭐 333이야. 333.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게 성경에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미국을 끌어안고 미국은 한국을 끌어안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은 반드시 사필 규정인데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살아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재생하고 위대한 국가로 재생합니다. 그 내가 왜 이런 큰 소리를 치는 거니 팩트를 제시합니다. 팩트.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한국에서 여론을 떠날 때 많은 사람이 나라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염려가 돼가지고 그 모든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2020년 메모할 사람은 메모해. 2020년 1월 8일 미국 상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만장일치로 채택. 그 내용이 길지만은 내가 4가지로 줄여서 얘기합니다. 첫째, 한미 동맹은 상해 임시정부에 의해서 건국된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건국된 48년 8월 15일 탄생한 대한민국과의 동맹이라고 해요. 질주는 첫째로. 그건 보면 빨갱이 저리 비켜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우리 동맹 상대가 아니야. 한국에 아무리 빨갱이가 설쳐도 미국 동맹 상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이 네 개의 가치관을 공유한 기조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빨갱이 정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잠정적인 얘기야. 지금 지나가는 우리가 이제 오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 우리나라가 절대로 공산주의 국가는 안 됩니다. 그 미국 상원이 결의문이에요. 세 번째, 그 당시에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편이 됩니다. 그러니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감싸고 있는 아세안 모든 국가의 경계 번영과 국가 안보와 지역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는 대한민국이라는 못을 박았습니다. 영어로는 바이탈 파트너라고 되어 있어. V-I-T-A-L, 바이탈. 단어에 떠서 목숨을 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청소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나라로 다시 재생할 것이 지금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오늘 여기 참석하면 꼭 드려야 할 얘기. 미국에 살고 있는 2 밀리언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영주권자는 빠진 것 같아. 시민 그러게 코리안 아메리칸 2 밀리언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 한국이 250만이 살거든요. 근데 200만이라고 했어요. 2 밀리언 코리안 아메리칸이 미국 정부에 기여하는 위대한 기여들을 우리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모든 애국 활동하는 것은 괜히 말만 큰 소리 치고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미국 정부가 귀를 두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카나다에 사는 우리 애국도지 여러분도 여기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다 이게 전략적으로 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걱정하고 살아가는 걸 알게 됩니다. 중요한 부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2030년 아니면 2050년 이내에 세계를 지배하는 주도국가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두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있죠?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반드시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꿈을 꾸면서 계속 애국 투쟁을 하고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은 고칠 것 부지런히 고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답게 살아가고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재인식하면서 애국 투쟁을 계속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끝났습니다. 요즘 질문 때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머리에 가득히 새기고 우리 한국과 우리 미국이 결국은 일을 해놨다는 아주 귀한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고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일단 단체 사진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빠른 시간에 조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오, 회장님, 책을 더 공부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정직한 생활에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자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감사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은 더 드세요. 네, 분이 돌아오셨나봐요. 나 여기. 네네네, 밥 먹어요. 여기에요? 예. 그냥 간다. 여기요. 여기다 한 분. 우리 물 좀 주세요.